수분을 보충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마신 양의 2배 정도 더 많은 물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카페인의 작용으로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 경우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지장이 생기는데, 우리 몸은 원활한 혈액순환을 통해 체온을 유지, 혈액이 끈적끈적해질 경우 체내로 열이 축적되어 열사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카페인의 하루 섭취 제한량은 커피 믹스의 경우 6봉지 이하,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경우에는 테이크아웃 컵에 3잔에서 4잔 정도. 따라서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물 대신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차를 습관처럼 마신다면 탈수를 일으키고 혈압을 높여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면 체내 수분량이 적어지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체격이 비슷한 남성 실험 지원자 2명이 각각 커피와 물을 마신 뒤 20분 동안 농구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체내 수분량과 소변량을 측정해 볼 텐데요. 먼저 실험 전 두 사람의 체내 수분량을 측정해보자 A군은 36.6kg, B군은 39.1kg으로 두 사람 모두 정상이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마실게요. 이제 A군은 500ml의 물을 마시고 B군은 시중에 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500ml를 마시고 농구를 시작할 텐데요. 열심히 농구를 하는 두 사람, 20분 동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20분이 지나고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입니다. 이제 두 실험 지원자의 소변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물을 마신 A군은 약 100ml, 커피를 마신 B군은 무려 350ml, A군에 비해 무려 3배나 더 많은 양인데요. 소변의 양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는 두 사람.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체내 수분량은 어떨까요? 먼저 물을 마신 A군의 경우 36.3kg, 실험 전보다 0.3kg의 수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마신 B군은 어떨까요? 실험 결과 37.1kg으로 실험 전보다 무려 2kg이 빠져나갔는데요. 물을 마신 A군에 비해 약 7배 가까이 더 수분이 빠져나간 B군. 만약 농구를 계속했다면 탈수가 일어났을 상황인데요. 이처럼 카페인은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이뇨작용이 강한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탈수작용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열사병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에는 가능한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30도 이상의 폭염의 야외에서 작업을 하거나 활동을 할 경우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데, 지난해 불볕더위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433명, 그중 6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열사병이 발생하면 하품, 두통,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시작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몸에 경련등을 일으키는데요. 또한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올라가는데 심장, 신장, 간, 뇌, 췌장 등 모든 신체기관에 문제가 발생해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100% 사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 2011년 7월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고, 같은 달 전북남원에서는 6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져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서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위기 탈출 넘버원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근로자들은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데, 한 번에 장시간 쉬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쉬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한 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마시고, 알코올, 카페인 있는 음료는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무심코 마시는 카페인 음료가 열사병을 일으킨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선생님, 일사병하고 열사병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일사병은 더운 야외에서